미팅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소셜스쿨에서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컴팩트하게 진행하기로 약속한 일요일 밤 세라방, 오늘 벌써 34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우리 정장식 교수님께서 콘텐츠로 돈을 버는 마케팅 자동화 퍼널 6단계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주제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신태순 저자님을 모시고 그런 돈 만드는 쉽게 말하면 콘텐츠 퍼널 만드는 거 한번 맛보기 삼아서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 마케팅 자동화 툴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할까를 좀 더 심도 깊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그 시간 갖기로 했거든요. 자,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아까 돈 추가로 좀 입금하셨다고 그러면서 오시겠다고 한 분이 벌써 저한테도 한 30분 되셨었는데, 현재 14분 들어와 계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저희 교수진 빼고도 10분은 들어오셨다는 거니까 진행하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또 합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로 분더덕 인사는 요새는 거의 생략하고 있으니까요. 자, 정 교수님, 마이크 네. 받아서 오늘 준비하신 거 좀 풀어주십시오. 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톡방으로 제가 자료 하나를 공유시켰어요. 들어왔네요. 예, 이 자료는 오늘 발표하는 자료의 전체적인 책자를 제가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자료를 또 첨부해 드릴게요. 자료가 2개입니까, 그럼? 네, 2개입니다. 아, 네, 두 번째 거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그냥 제가 이건 JPG로 저장을 해서 드리는 자료고요. 그럼 자료를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링크 공유해 주신 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 것 같아요. 예, 마인드맵을 제가 지금 띄우고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인드맵을 띄운 다음에 공유한 화면을 공유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마인드맵을 제가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 마인드맵을 가지고요,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신태준 대표가 지은 책을 한 과정을 전체를 퍼널을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해서 그때 한번 신태준 대표님께서 특강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특강의 책에 포함된 부분을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돈 버는 마케팅 자동화 6단계 퍼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단계 퍼널을 일단 신태준 대표가 6단계 퍼널을 마케팅 자동화 컨텐츠 마케팅의 6단계 퍼널을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집중적으로 이 퍼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고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특별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을 한 2번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시켜드린 책으로 요약으로 다시 텍스트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퍼널과 관련돼서 사실 많은 공부들도 하고 있고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리드젠 같은 경우에서는 퍼널 과정을 FB 과정이라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인가 과정으로 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과정이 개설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오면서 퍼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다양히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 퍼널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태준 대표가 발표한 이제 이 퍼널 컨텐츠 마케팅 퍼널을 신태준 대표가 어떻게 이 컨텐츠라는 걸 매결해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느냐, 그런 단계가 어떤 퍼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핵심적인 6개 단계인데 일단 신태준 대표께서 나누신 저자께서 나누신 거는 크게 이제 인지 단계라는 단계, 즉 콘텐츠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신뢰도를 구축하는 인지라는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가 고객에 될 확률이 높고 소통하기 편하고 홍보의 독자를 확보하는 이런 고려 단계라고 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호감의 단계라고 그래서 사업을 돈을 받기 전에 먼저 호감을 얻는 선물을 한다는 이 호감의 단계. 그 다음에 구매의 단계, 잘 팔리는 세일즈 레시피를 이제 제안해서 어떻게 이 구매 단계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도록 트리거를 하느냐,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인데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이 구매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5번 단계는 안심의 단계.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이 구매를 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시작은 이제 안심 단계인 구매 후 만족한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해서 안심 단계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심한 고객들이 그 다음에 팬덤이 되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고객을 불러들이켜서 그 고객들이 다시 처음 인지 단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걸 바이럴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단계를 6번째 옹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제가 다시 한번 관점을 정리한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마케팅 퍼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이 AARR이라는 마케팅 퍼널 이론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구글 애널리스트에서 퍼널 분석할 때도 적용되는 이론이기도 하고, 또 요즘 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즈니스들 있죠. 뭐 공유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앱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고객 퍼널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 퍼널 이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애퀴지션이라 그래서 유입, 획득하는 과정을 한 첫 번째 퍼널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액티베이션이라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고 활동하는 단계, 활성화하는 단계를 뭐 두 번째 A 액티베이션 단계로 보고요. 세 번째 리텐션, 이제 요 리텐션이나 아니면 레비뉴나 요 단계는 약간의 서비스별로 우선순위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퍼널이라는 게 고정된 요소가 아니라 내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특성들, 내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에 맞는 퍼널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그 각 퍼널 단계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리텐션이 앞에 오는데 이 리텐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일반적으로 B2B에서 쓰는 리텐션이라는 관점하고 좀 틀려요. B2B에서 리텐션이라는 관점을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구매한 고객이 업세일이나 크로스세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보통 리텐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이런 AAR 이론에서 RR 이론에서 리텐션은 뭐냐 하면은 한 번 내 서비스를 쓴 사람이 다시 그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재사용을 하는 과정들, 즉 서비스를 처음 경험한 사람이 좋은 경험을 갖고 그 서비스를 재쓰도록 하는 활성화적 관점에서 리텐션이라는 관점으로서 AARR 이론에서는 리텐션이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레베뉴는 매출이겠죠. 한번 구매하신 분, 그 다음에 재구매하시는 분에 대한 리텐션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이 리퍼럴입니다. 그러니까 리퍼럴은 결국은 구매한 사람이 추천하거나 추천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메인 찐팬이 되면서 그걸 옹호하는 단계가 이어지는 단계로 결국 크게 이 5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제가 기존에 주로 이제 B2B에서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퍼널에 대한 이론들이 크게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고객 유입을 만들어내면 리드 생성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마케팅 리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하는 단계를 뭐냐면은 SQL이라고 해서 세일즈 퀄리피드 리더라고 해서 마케팅적 자격을 갖춘 리더라는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여기서 구매하는 단계는 마케팅 세일즈 마케팅 퀄리피드 리드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SAL이라고 해서 세일즈 퀄리피드 리드라고 그래서 세일즈 자격을 갖춘 고객이라 퍼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B2C 쪽의 어떤 퍼널 개념하고 B2B의 퍼널 개념 자체가 퍼널을 나누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퍼널이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너무 그 이론에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을 규정화시키려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그 퍼널의 특성이 뭐냐, 이 퍼널이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구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을 첫 번째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이 퍼널을 나하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가 설정한 고객들과 내 이런 퍼널을 설계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관점들을 한번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그 퍼널들을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입니다. 인지 단계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브랜드의 잠재 고객과 내 서비스가 만나는 단계의 대부분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태준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SNS 같은 경우 이용해 가지고 내 잠재 고객들에게 내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고객의 유입을 창출하는 과정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했죠. 그 과정에서 뭐 컨텐츠는 이런 텍스트 컨텐츠뿐만 아니라 카드 유스 형태, 음성 형태, 뭐 동영상 유튜브 같은 형태의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고객들이 내 잠재 고객들에게 접점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신태준 대표는 뭐 몇 년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이를 책 쓰기 같은 과정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고객이 돈 내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컨텐츠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이제 컨텐츠들 보통 이제 우리가 유입 단계 컨텐츠를 보통 보낼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약간 홍보성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유튜브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은 유료로 돈 주고 우리가 구매하는 컨텐츠와 유튜브에서 우리가 무료로 우리가 얻는 컨텐츠들을 봤을 때 그 컨텐츠가 내가 돈 주고 지불했던 컨텐츠와 그렇지 않는 컨텐츠의 차별성이 있나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왜냐면은 이제는 뭐냐 맛보기식 컨텐츠를 줘서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보고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줄 때는 정말 이거 정말 돈 주고 살 만큼 아까운 컨텐츠다. 소중한 컨텐츠다. 가치 있는 컨텐츠다고 느끼는 정도로 진정한 가치 있는 컨텐츠를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잠재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로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간들은 뭐 쉽게 우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다음에 그 박종윤 대표 같은 경우는 박종윤식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펼칠 때 잠재 고객을 만났던 출발점은 뭐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컨텐츠를 마케팅과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컨텐츠를 주면서 그분들에게 계속 컨텐츠를 주면서 컨텐츠를 준 거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관계를 만드는 과정의 출발점을 페이스북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블로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또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 최규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일 야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100일 동안 하루도 거치지 않고 하루 2시간에 걸치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데 그 컨텐츠를 어디서 유료로 구매를 해서 돈을 내고 보는 컨텐츠보다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무료로 사실 100일 동안 제공해 줬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채널들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되고 그런 컨텐츠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들이 아니라 내 잠재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충, 그죠? 그들의 결핍, 그들의 미충족된 욕구, 그들의 욕망, 그죠? 그들이 어떤 상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유입 단계에서 잠재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접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신태순 저자가 이야기한 인지 단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지 단계하고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태순 대표는 인지 단계에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관계성, 신뢰성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췄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마케팅 자동화에서 이야기할 때 인지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고객에게 이런 컨텐츠를 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리드 생성을 하는 거죠. 그죠? 랜딩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당신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 인지 단계부터 리드를 생성을 해요. 그죠? 근데 신태준 대표는 인지 단계에서 리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호감 단계에서 리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각 채널별로 고객과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어떤 방식, 어떤 지점에서 리드를 생성하고 전환할 것인가라는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다르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퍼널을 연구하면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대표적인 주자들 한 5분 정도를 보면서 그분들이 퍼널이 다 다르다는 걸 저는 사실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정윤식 마케팅 이야기 박정윤 대표가 만들어내는 퍼널들, 그 다음에 임원수 소장님, 뭐 최경문 교수님하고 같이 책도 쓰셨고 지금 뭐냐면 판매 특공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B2C 고객들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임원수 소장님이 만들어내는 퍼널 방식, 거기는 주로 타겟 자체가 어떤 B2C 고객들이 가장 큰 타겟들인데 임원수 소장님이 운영하는 퍼널 방식들, 그리고 요즘 국산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리드젠의 어떤 마케팅 자동화의 어떤 모습,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신태준 대표의 어떤 이런 콘텐츠 마케팅 모습, 그리고 우리 최규문 교수가 주로 진행하고 계시는 마케팅의 모습, 이 5분들을 고객과 만나는 접점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풀어가는 퍼널들을 분석해보면 다 틀려요. 바로 이게 퍼널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퍼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퍼널이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 목표,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전략, 또 그걸 단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퍼널을 구성하는 방식도 틀리고 퍼널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퍼널이라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 나와 있는 각종 퍼널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퍼널 이론 자체가 과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나 비즈니스, 또 추구하고자 하는 마케팅의 어떤 목표하고 그 퍼널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퍼널에 갇혀서 자꾸 내 생각들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이게 정답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퍼널을 설명드릴 때 퍼널이라는 것 자체는 내 비즈니스 형태, 판매하는 타겟을 하는 고객, 그죠? 거기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지금 5분 소개되는 분들의 퍼널을 연구해 보면은 전혀 그 진행되는 퍼널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제 신태순 저자께서는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 리드를 생성하지 않고 호감 단계에서 고객 리드를 생성을 해요. 바로 그거는 이제 각각 목표를 정하고 활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실 여기 인지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옹호 단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신태준 저자가
이 퍼널이 자동으로 돌아갈 정도까지 세팅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제가 봤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단기간에 이런 퍼널을 만들어서 단기간에 뭔가 퍼널의 결과를 이끌어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퍼널은 그렇게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이 오늘 설명하는 이 전체의 퍼널을, 내가 추진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전체 퍼널이 전체적으로 설계되고 그게 자동화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과정이 걸린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설명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꽤 많은 컨텐츠와 시간을 들여서 사실 인지 단계에 내 브랜드를 알려내고 내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구독, 무료로 내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저절로 형성이 된 거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단계입니다. 활성화 단계.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거기에 내 컨텐츠를 구독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구독자들 중에서 내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고객, 또 아니면 한번 와서 그냥 일시적으로 본 고객도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내가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의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적인 자격이 있는 고객, 그죠? 그리고 향후에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과 그렇지 않는 고객을 구분해내는 것들, 구분해서 관리해내는 것들, 이런 관점들이 바로 이제 활성화 단계와 경험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를 할 때 마케팅 자동화의 중요한 목적이 최초에 리드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 단계 하는 게 뭐죠? 그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줬을 때 그 고객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객이 관심사를 나누어서 그 고객의 관심사별로 컨텐츠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개인화시켜가는 과정들이 마케팅 자동화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활동들을 스코어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그런 관심사들을 구분해내고 세분화시키는 과정들을 수행하잖아요. 그죠? 보통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에 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신태준 대표는 이런 활성화 경험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고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마케팅, 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더 입에 발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당신은 내 고객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당신만을 위한 내 고객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것만큼 가치 있게끔,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끔 다가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들과 그렇지 않는 고객들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그리고 잠재 가능성 있는 고객인 더 가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세스 고든이 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마케팅 쪽에 전문가이죠, 세스 고든이. 그런 형태로 이제 고객을, 가망성 있는 고객과 또 내 잠재 고객으로 될 수 있는 고객과 그렇지 않는 고객을 구분해내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이 맞는 구독자, 결이 맞는다는 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방향성이 같거나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고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고객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 준다? 뾰족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라는 거죠.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컨텐츠가 아니라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컨텐츠.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죠?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단계로 더 심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는 컨텐츠를 주는 게 끝나지 않고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반응하는 자격별, 행동별에 따라 컨텐츠를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양질의 컨텐츠를 받도록 해서 고객을 구분화시키는 거죠. 그죠? 구분화시키고 그룹화시켜서 고객을 분리시켜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5분의 전문적인 이런 어떤 마케터들을 소개드렸지만, 이 마케터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바로 이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임원수 대표님은 이 커뮤니티의 귀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컨텐츠를 주고 그 컨텐츠 준 사람들의 반응별로 또 사람들을 묶어서 카페에 묶든지 뭐
아니면은 카카오로 묶든지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묶어서 그 다음 단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내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이렇듯 이렇게 컨텐츠를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에 따라서 그 고객들을 묶어내는 것들이 결국 향후에 내 잠재 고객으로 그리고 내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으로 끌어가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려 단계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그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구독자와 조회수로 광고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수익을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 사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신은 내 고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 단기에 유튜브 확보하고 수익 높이는 방법 이런 고객들은 아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알려줘요. 나한테 그런 거 궁금하시면 나한테 그런 거 얻을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알려줄 생각 없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만드는 마케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현혹하고 고객을 현혹해서 장기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방식은 저는 알려주지 않아요. 같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것들이고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콘텐츠가 더욱더 신뢰감이 생기고 뾰족해지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좁은 분야에 특화된 콘텐츠 위주로 생산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좀 더 대중적인 콘텐츠를 주었지만 이 활성화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결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결에 맞는 사람들한테 더 뾰족한 콘텐츠 이거는 마케팅 자동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고객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개인화된 콘텐츠를 준다는 이야기고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활성화 경험 단계라는 거죠. 자, 이 고려 단계에서 결국은 고객이 될 확률이 높고 소통하기 편하고 홍보를 해줄 독자를 확보한다는 거죠. 여기서 당신은 내 고객이 아니라는 것처럼 마케팅 자격을 갖춘 고객을 이제는 육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리드를 생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연락처를 달라는 콜투액션을 해서 연락처를 확보하는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 낼 가치만 있는 컨텐츠를 더 주고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고객의 정보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객 정보를 요구해서 그런 콜투액션을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유입 단계와 활성화 단계와 이 유지 단계까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으로 생각하는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뭐냐면 기버 정신을 하는 거죠.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근데 그냥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뾰족한 컨텐츠를 맞춤화하듯이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고객은 그만큼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제는 뭐냐 컨텐츠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고객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보다 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객으로 육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뭐냐 지난할 정도로 철저하게 뭐다 이런 기버의 자세로 준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이렇게 컨텐츠 보다 보면은 조금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후킹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주는 컨텐츠인지 정말 진정성 있게 아낌없이 이 컨텐츠를 주는지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나한테 공짜로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컨텐츠를 왜 주는 걸까 도대체 저분 돈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컨텐츠를 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계시는 최 교수님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 가장 크게 얻는 게 뭐냐면은 결국 고객에 있는 신뢰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를 얻는 거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내가 만들어내는 향후의 유료 컨텐츠를 구매해 주는 시는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봤어요. 이번에 단적으로 우리 마케팅 자동화를 하면서 소셜스쿨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자동화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30분 정도가 사실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실 신청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최 교수님의 100일 야방을 들었던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 교수님은 그분들한테 뭐 특별히 마케팅 자동화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 강의 들으라고 푸시를 해서 들었겠어요? 100일 야방 100일 동안 컨텐츠를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스스로가? 그런 거 우리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왜 무엇을 배우고 그 배우는 게 나한테 왜 필요하고 그걸 들음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라는 거를 스스로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적인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걸 듣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바로 내가 충분히 받았던 컨텐츠 또 그 컨텐츠를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계, 신뢰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들이 결국 그 컨텐츠를 준 사람이 뭔가를 수행을 할 때 그거를 구매를 결정할 때 가질 수 있는 저항감이나 의심들 이런 모든 거를 사실은 다 상쇄시킬 정도로의 큰 고객과의 어떤 신뢰성, 호감,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 컨텐츠의 어떤 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잠재 고객과 소통해 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뢰감들, 그죠? 그런 관계성들 그리고 고객들의 그런 관여성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바로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이런 기버 정신이 바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지와 재방문을 만들어내는 이런 호감의 단계까지 관계를 끌고 오는 거죠. 그죠? 끌고 오고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정말 관계성이 형성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잠재 고객 호감을 주기 위한 뭐 콘텐츠 이벤트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거고 그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고객의 기대감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5분의 제가 소개드렸지만 이런 과정에 이제 개인적인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컨텐츠를 주는 방식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여기 보이는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또는 그 컨텐츠를 다음에 어떤 형태로 고객들이 계속 육성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성장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한 분 한 분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과정들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태순 저자는 이 호감 단계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이제 콜투 액션을 통해서 정보를 리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면 컨텐츠 게이트라고 그래요. 컨텐츠 게이트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무료로 주던 컨텐츠를 문을 만드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걸어 잠그는 조건이 뭐예요? 당신의 정보를 내놓게 되면은 이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북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컨텐츠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리드를 생성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컨텐츠 게이트에 자기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고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매 단계입니다. 구매 단계에서 이런 잘 팔리는 세일즈 레시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부터 쭉 왔지만 세일즈 퀄리피드 리드라고 그러죠. 세일즈를 구매할 것 같은 고객과 구매할 것 같지 않는 고객들을 구분해내는 것들이고 구매할 것 같은 고객들에게 적절한 타임에 구매할 것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걸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 트리거라고 그래요. 트리거. 그래서 그런 트리거를 우리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영업 담당자들이 그런 거를 오감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거든요. 만나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때는 골프 치면서 이분에게 어떤 때 계약서를 내밀면 사인을 할 것 같아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디지털 마케팅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마케팅에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해요.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왜? 고객이 각종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위시폰드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스코어링 기능이 있어요. 스코어링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고객은 다양한 행동을 하겠죠. 지금까지 단계에서
내가 제시한 어떤 랜딩 페이지, 내가 본 메일, 보내준 메일, 내가 연결해준 홈페이지, 내가 보내준 동영상, 이런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보거나 또는 읽어보거나 했을 때 그러한 곳에다가 스코어링을 해놓게 되면은 개인별로 다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컨텐츠를 줬는데 그 링크를 홈페이지 클릭해서 링크를 통해서 컨텐츠를 끝까지 읽게 했다. 그러면 그때 뭐 10점. 동영상을 오픈했다 5점. 중간까지 읽었다 10점. 끝까지 읽었다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서비스에서 고객이 마케팅적 자격을 갖춘 고객은 100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보니까 한 200점 정도 되는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구매하는 걸 제안하면 사더라.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됐을 때 200점 되는 고객이 만약에 딱 되면은 200점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된다요? 팝업이 자동으로 뜨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메일을 가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문자를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냐? 트리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유료 뭔가 세미나에 20% 특별 할인권, 또 무료 체험권,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트리거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적절한 타임에 결국은 뭐냐? 저는 이제 사실 마케팅 자동화를 요즘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업무에 적용하면서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 마케팅 자동화는 연애하는 거보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연애 초보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떤 타임에 고백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타임에 꽃을 줘야 될지, 어떤 타임에 밥을 먹자 해야 될지, 어떤 타임에 여행을 한번 가자 해야 될지, 영화를 보자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여행 초보들은. 근데 여행 고수들은 뭐냐? 그런 걸 너무 잘 알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가졌는데 결국은 고객에게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구매 제한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타임에 하면 좋은지라는 거를 디지털에서 파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어떤 디지털적 환경에서 트리거를 잘 만들어 놓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정말 뭔가 이런 마음이 공감을 가지고 행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호감을 갖고 뭔가 살 것 같은 사람에게 적절한 타임에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자 관점에서 뭔가 살 것 같은 순간에 제안해 주는 게 훨씬 제안의 효과가 클 거라는 거죠. 그런 건 오프라인에서나 연애할 때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 가지고 그 타임을 파악을 해서 적절할 때 그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제안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되게 뛰어난 그런 감성이고 또 어떤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신태준 저자는 마케팅 자동화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마케팅 자동화적 요소들을 다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 구매 단계에 적절한 때 고객에게 구매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할 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구매할 것 같은 고객에게 트리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케팅 자동화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과 커뮤니티 구축하고 소통하면서 서비스 상품을 기획한다. 책을 뭔가 출간하기 전에 이미 책을 출간할 때 책에 들어갈 중요한 컨텐츠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고 거기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분들에게 언제 이 책을 출간하는데 PDF로 먼저 받아보실 분 이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 구매로 자연스럽게 사전 구매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가 제공해주는 이 상품과 서비스가 명확하게 누구에게 필요한 거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쟁자가 있다면 명확하게 그런 경쟁사와 차별이 되는 MSP가 USP입니다. 유니크 세일 포인트입니다. 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두드러진 어떤 차별성과 특징, 장점들을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뭐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뭐냐면 2단계에서는 사도록 만드는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과장되고 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행동하도록 하는데 촉발되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적인 측면에서도 더 집중하는데, 신태순 저자는 고객이 구매 이후에 어떤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 문제, 내 고충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고, 어떻게 시간이 더 확보될 것이고, 어떻게 뭔가 그 관객적인 새로운 거를 겪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구매하면 좋을 사람과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지 마세요라는 걸 오히려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사지 마라 그러면은 왠지 더 신뢰감이 가고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마케팅 어떤 제안 부분에서, 오퍼 설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망설이는 부분을 억지로 푸시해가지고 구매하기보다는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배려하고 스스로 천천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 기회를 가지고 한 분들한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나 아니면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과정을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컨텐츠를 만들 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음 단계는 이 서비스가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구매를 선택하게끔 하는 요소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뾰족한 구매 제한 페이지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구매 단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레시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 자동화를 이야기를 할 때 퍼널을 이야기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무료로 줬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태준 대표의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제가 그냥 추가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단계로 무료로 강의를 줬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분들에게 뭔가가 뭐 기초적인 강의를 하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무료로 주다가 1단계 기초 강의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단계를, 이 매출 단계에서 업셀이나 크로스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에서 기본적인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결제했는 사람들에게 결제를 하는 순간, 그리고 강의가 끝나는 순간은 뭐다? 바로 2단계에 대한 유료 강의들을 연결시키는 강의들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퍼널을 그런 거 이제 리드 육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성 퍼널을 이 전체적인 마케팅 퍼널에서 여기 더 세부적인 리드 육성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 이거는 전체 퍼널인 거고요. 이 단계는 처음에 내가 전체적인 비너리를 유입 단계, 활성화 단계, 유지, 여기처럼, 그죠? 호감 단계에 와서 구매 단계를 끌고 와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유료 과정을 뭔가가 제안을 했고, 그거를 고객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단계부터 시작이 그 다음 단계가 쭉 연결되는 과정들이 다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기초 관계가 있었다면 그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강의가 끝나는 그 다음 단계별로 그 다음 강의, 심화 과정에 대한 강의,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맞춤화 과정 강의, 강사 과정의 강의, 컨설팅의 과정들의 강의들을 어떻게 업세일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거를 면밀하게 컨텐츠를 설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을 어떻게 리디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터널 설계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문자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업세일하는 방식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은 사람한테 뭐로 갈 수도 있어요? 코칭을 크로스세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도 뭐냐, 개인 코칭을 할 수도 있고 단체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기업 코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니드별로, 관심사별로 리스트를 쪼개고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에 또한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는 이런 단기 컨설팅, 프로젝트 컨설팅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매니지드 서비스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직접 실행을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매니지를 해주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겠죠. 뭔가 마케팅 자동화의 이 단계를 세팅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별로 퍼널을 구축하는 거, 캠페인을 만드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앞에 단계부터 쭉 해온 과정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로 계속 엮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가 되게 얼마만큼 촘촘하게 돼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지속적인 마케팅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를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 데가 리디젠이에요. 리디젠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끔 이 마케팅 퍼널 자체를, 특히 판매 퍼널에서 세부 퍼널 자체를 설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만수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수익을 더 크로스세일을 하든 업세일을 하든 간에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잠재 고객들,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계속 스스로가 또 다른 서비스와 또 다른 걸 통해서 더 높은 기대와 더 높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계가, 정말 치밀한 설계들이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설계가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과 직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신태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풀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안심 단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태순 저자님의 이걸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정말 자각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앞 단계까지, 요 단계까지 설계를 되게 치밀하게 많이 했거든요. 뭐 B2B, 거기는 특히 뭐냐면 퍼널 자체가 디지털 단계하고 그다음에 TM 단계나 영업 단계하고 연결시키는, 그때 세일즈 파이프라인하고 앞쪽에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이 되게 치밀하게 설계가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아직 이 구매 고객 안심 단계와 옹호 단계에 대한 터널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태순 저자의 이 터널을 보면서 그쪽에 대한 거를 급하게 각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있는 회사의 이 안심 단계하고 옹호 단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안심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를 공부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떤 구매적인 측면에서 변화들이 생겼냐면은, 기존까지는 제품을 살 때 우리가 고객들한테 앞에 이런 어떤 구매 페이지를 만들거나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들 때 대부분 어떤 게 중점이냐면은, 이 상품이 어떤 품질이 좋고요, 어떤 퀄리티가 좋고요, 어떻게 누가 제조했고요, 뭐 쓰면은 기능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많이 할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뭐냐면 뭡니까? 다 상품 후기를 보잖아요. 상품 후기를 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요소가 뭡니까? 타인들이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구매 평가, 구매 후기가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이제 점점점 고객들이 스마트해지면서 구매를 할 때 구매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뭐냐면은 경험적 요소인 거예요. 제품을 보고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내 구매 결정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특히 타인이 먼저 경험한 구매적 경험 요소가 구매 결정적 요소의 결정적 요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를 쓰고 가짜로 만들어서라도 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제가 쇼핑몰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상품 페이지 만들고 상품 구성하고 파는 데 집중했지, 판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다시 사게 만드는 데 집중 못했거든요. 저희 회사도 현재 뭐냐면은 구매 고객이 병원 쪽만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만 해도 1,400군데가 넘어요. 근데 구매자들 중에 병원에서 소개해준 루트 판매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정작 그런 루트 판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거를 확산시키는 거에 대한 전략도 없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뭐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고만 신경 썼지 정작 구매한 고객들이 통해 가지고 그들의 후기, 그들의 평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장치, 그 구조를 전혀 배려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그런 지점이 지금 시점의 마케팅에서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좀 교육하고 계시는 후기 마케팅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매 고객 부분에서 결국 구매한 고객을 만족한 고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다. 첫째가 뭐냐면 구매한 고객들이 대부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살 때 생각했던 기대, 살 때 생각했던 어떤 그걸 통해서는 효용성 이런 것들이 사고 난 다음에 항상 뭐냐면 후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상당한 부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교육 비즈니스나 서비스 이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걸 실무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바가 있으셔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걱정을 해결하는 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고객이 불안한 요인을 구매한 뒤에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 설득 과정에서 좋은 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점을 축소하고 좋은 점을 과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고객을 혹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마케팅 과정에 항상 따른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단계에서 되게 부정적인 후기를 만들기 위해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고객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때 결제하기 전까지 나한테 막 공이 들이다가 결제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싸해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러한 느낌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고객이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구매한 사람이 뭔가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뭔가 그 기대하고 뭔가 자꾸 엇나는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한 고객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법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매뉴얼을 시켜놓는다는 거고 또 그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고객에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걸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매한 고객이 불안감을 헤아릴 수 있는 컨텐츠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후기나 평판 관리를 통해서 구매 결정적 요소를 참조하거나 영향력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이런 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6단계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스스로 자극받고 또 새롭게 고민하게 된 지점들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팬덤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어떤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럴 루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바이럴 루프라는 건 뭐냐?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서 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여기 이 단계까지 처음 고객이 되어가지고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만족도를 가진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금 고객들은 각자 자기 SNS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만족한 거는 3사람한테 전파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15사람한테 전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 해요. 후기를 통해서. 만족한 거는 만족한 대로, 안 된 거는 안 된 대로 꼭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족한 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팬덤이 되는 거죠. 사실. 찐팬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찐팬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라는 것들이 결국 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만들어내고 이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성과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결국은 이 팬덤의 시스템의 바이럴 루프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문제하고 전 직결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팬이 되고 스스로가 홍보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팬덤이 형성되고 관리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6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관리를 잘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팬덤으로까지 되기까지의 오는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들의 필수적 요소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 보면은 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찐팬들이 항상 거의 30분이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팬덤 형성이 중요한 것 같고, 이런 팬덤 형성은 결국 내 비즈니스의 선순환 고리인 바이럴 루프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에게는, 이런 팬들에게는 글과 음성,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키워내는 것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영향력은 결국은 SNS든 기타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는 내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만들어내고 고객의 관여를 만들어내고 이런 고객이 찐팬이 되게 하고 고객이 스스로가 바이럴을 하게 하는 근간에는 결국 모든 게 콘텐츠거든요. 제가 마케팅 자동화를 하면서 사실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익히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면 되는데 결국 마케팅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뭐냐면 마케팅 자동화를 하려는 컨텐츠가 부족해요. 지금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도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만 만들었느냐. 회사 상품 소개 컨텐츠, 제품 소개 컨텐츠 다 이런 컨텐츠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소비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소비자들에게 채널별로 구매 여정별로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만드는 게 현안이 돼 있어요. 근데 컨텐츠라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의료 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컨텐츠, 고객에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컨텐츠가 결국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가장 정말 중요한 자산이자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최 교수님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컨텐츠가 결국 저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컨텐츠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거는 이런 퍼널들이 만들어지면 그 위력이 저는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컨텐츠 생산에 신태준 대표가 그때 강의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단기간에 많은 컨텐츠를 못 만들어낸다. 근데 일주일에 한 개씩의 컨텐츠를 끊임없이 5년, 6년, 7년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 영향력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이 결국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거기에 결국 진정성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부분가 결국 이 쭉 지금 우리가 봐왔던 이런 마케팅 자동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여기도 뭐 나왔지만 건강한 팬덤 속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후기 추천을 통해서 퍼널의 첫 번째 단계로 가는, 이걸 바로 바이럴 루프라 그러거든요.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가 결국 충성도 높은 고객 유입을 통해서 이게 결국 돈을 벌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신태순 저자가 계속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어주는 가장 그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을 알리는 광고보다는 팬이 되어줄 대신 팬이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팬이 10배는 더 강력하다는 거고, 이런 찐팬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마케팅 자동화의 궁극적인 영향력은 바로 이런 팬덤들이 형성되는 것들인데, 이 팬덤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마케팅 퍼널 전 과정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이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이 추천과 옹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신태순 대표의 6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되어 있는 지금 꼭 그런 퍼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퍼널이라는 것, 내 서비스 퍼널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도 있게 구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절대 단기간에 구축하고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이 단계마다 만들어지는 퍼널들이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퍼널들이 구성되는 과정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단계에서 퍼널들부터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걸 세밀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리디젠에서 아까 봤죠. 2단계 이 세일즈를 업세일, 크로스세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퍼널을 설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제가 그걸 보내주면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열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까지 문자가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걸쳐서 저한테 온 문자가 거의 온 게 거의 한 30개가 넘게 왔어요. 제가 최근에 온 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게 리디젠이 저한테 교육을 하면서 보내준 문자예요. 최근에 보내준 겁니다. 보시면은 자, 처음에 랜딩 페이지가 있었어요. 랜딩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가 뭐냐? 페이스북 광고인데 억대 연봉을 만들어주는 온라인 마케팅 비법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제가 광고를 클릭했어요. 광고를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냐? 광고를 클릭해서 세미나 신청을 딱 했어요. 세미나 신청을 하자마자 여기 온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세미나 참석했던 분들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게 왔고요. 그다음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세요? 카톡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카톡 공유가 왔고요. 그러면서 자동 문자가 띡 날라왔어요. 그리고 리드젠 자동 문자가 신청됐습니다. 세미나 일정, 방법, 그리고 세미나 신청하신 분을 위해서 잠재 고객을 쓸어담는 14가지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 큐레이션, 컨텐츠 큐레이션이죠. 결국 여기 참석하려는 분들에게 무료로 컨텐츠 주면서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 마지막에 클릭하면 가면은 리드젠 무료 세미나 바로가기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날 1일 7월 21일 날 세미나 안내. 여기서 안내하면서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면서 한 해 100명 선착순 마감하면서 해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2차 2일 전, 3차 하루 전에 뭐가 요 리드 세미나, 화요일 세미나 알림에서 무료 세미나 알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유태용 대장의 비법 알려드립니다 해서 광고비 지출 늘리는 방법, 유입이 많은데 도무지 구매로 전환되지 않는 분들, 6개월 내 매출 안 오는 분 해서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자 이제 세미나 당일입니다. 당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당일은 오늘 세미나 7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 강사 소개, 세 번째는 잠시 후 7시 세미나 시작합니다. 입장 방법, 다음에는 어디냐? 리드 세미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체크. 자, 출석 체크 해주세요. 나오고요. 줌으로 입장하는 방법 알려주시고요. 10차 당일 리드된 줌 안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11차 당일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세미나 참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문자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세미나 끝난 다음날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세미나 참석해 줘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기 후기 보기 교육과정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세미나 다음날 교육생 후기, 그 다음날 세미나 참석한 분들에게 이명신 대표의 단독 세미나에 오셨는데 그 다음 세미나에 안내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료하신 분 또 후기 보여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명신 대표 특별 세미나 신청하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신청을 했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앞에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밑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 하나를 끌어서 그분들이 참석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문자, 시나리오, 여기 들어가는 문자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랜딩 페이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보신 그런 리드 단계에서 리드를 육성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심화 강의를 듣고 이런 노력,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꼭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제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고민하게끔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 정도의 세밀한 퍼널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6단계 설명드리면서 했던 부분이 결코 단기에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뭔가 디지털이든 진행을 될 때 내 비즈니스의 퍼널은 무엇이냐, 그 퍼널 단계는 무엇이냐, 단계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고객과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 자체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 비즈니스 퍼널들을 사실 지금 이제 1단계부터 아까 같은 이런 어떤 한 6, 7단계까지 설계를 하고 그 퍼널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퍼널 단계별로 고객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유태영 대표가 고객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세밀한 퍼널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내가 잘 설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와 전체적인 전략과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때 결국 내가 원하는 마케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잠재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또 그들의 크고 작은 전환 액션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나의 비즈니스는 그러면 어떤 단계의 퍼널가 필요하지? 그 퍼널 단계에 나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지? 고객이 어떤 제안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도 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바람에 아주 좀, 좀 겸연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제 스스로 이 컨텐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1월, 2월, 3월 이렇게 그 밤에 100일 야방 그 200시간 해놓은 게 정말 편하게 해줬어요. 보면은 저를 뭐 누구한테 설명을 하거나 뭐 소개를 하거나 그럴 때 뭐 그렇게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저기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그러고 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와서 누가 사실 몇 개나 더 보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근데 자기를 브랜딩하는 그 효과만큼은 그 컨텐츠가 주는 어떤 양이 그 이렇게 압도하는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례로 들어주셨으니까 제 실제 경험 관점에서 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책을 쓰는 것도 책을 쓰는 것이 갖는 힘이 있는가 하면 워낙 지금 영상 시대가 도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영상으로 리얼타임으로 뭔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이나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는 뭐 원래 이제 그 원래 이태용 교수님 하시는 건데 다음 주는 다 쉽니다. 다음 주는 그 15일, 16일 이 주간이 광복절 그 대체 연휴까지 이어지는 주간이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저희도 한 주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15일 주간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3일인가요? 그러면 22일이네요. 22일은 예, 그건 제가 좀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원래 몇 가지를 좀 고민하다가 그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 버전업을 하면서 상당히 또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아직 그 구글 애널리틱스 그 포까지 쫓아오시기에는 조금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좀 찾아보자 싶어서 제가 뭐를 좀 이번에 테마를 준비했냐면 그 OBS 스튜디오라고 우리 그 라이브 방송용 송출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가 그 단순히 방송을 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방송을 녹화하는 기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우리 보통 뭐 뭐죠? 참여한 강의를 그때그때 라이브로 못 쫓아가고 갈 때는 어떻게 영상을 좀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리플레이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거 쓰려면 다 이렇게 뭐 유료 버전, 뭐 오캠이나 무슨 뭐 봄캠이나 이런 걸 쓰겠다 그러면
다 프로 버전으로 돈 주고 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번거로워요. 또 기껏 돈 주고 뭐 사기 전까지는 막 무슨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워터마크 같은 게 떠가지고 기껏 내가 녹화를 했는데도 내 영상 같지가 않고 남의 영상 갖다 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OBS 스튜디오를 쓰시면 그런 거 아무런 뭐 워터마크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화면 다 짜가지고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뭐 화면 여러 장을 합해가지고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전체 디스플레이를 통으로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편집 플러스 녹화 기능, 송출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은 배워두시면 어디에 써먹어도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료니까 돈 안 받으니까. 그래서 22일 날 사라방에서는 OBS 스튜디오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 참가자 저희 교수진 포함해서 20명 찍혔는데요. 혹시 저희 그 세라방은 월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4번 그 횟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아직 이체 못하신 8월분 이체 못하신 분 계시면 저희 그 채팅방에다가 알림 공지란을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렸어요. 어디로 들어오시고 여기 줌 방에 들어오는 것도 링크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매번 묻지 마시고 거기 알림창에 있는데 가가지고 참가 링크 그때그때 시간 맞춰 누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금 구자도 안내돼 있고 그다음에 링크도 다 안내돼 있고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채팅방도 다 공지해 놨으니까요. 그거 이용하시고 어디 봐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이름이 조금 새로 오신 분이 보영님? 예, 카메라가 켜주셨는데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마이크 켜드릴까요? 켜주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저기 정미영 씨 소개로. 우리 비아트님이 소개해 주셨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매주 일요일 9시니까요. 뭐 혹시 이체하셨으면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또 누구야? 예. 이혜령 선생님 혹시 카메라 꺼져 있어서 인사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번 다른 데서 인사 나눴던 분 같긴 한데 한번 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하십시오. 지금 카메라 꺼져 있으니까 따로 인사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도닉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고 도닉 선생님 2개를 켜놓으셨네 보니까. 최동 선생님, 예 이제 끝낼 건데 요새 하시는 일 있으면 저기 인사 소개 좀 해주세요. 근황 소개 좀. 예, 마이크 켜드렸습니다. 예, 2개 하나는 폰으로 듣고 예, PC 화면으로 보고 그러려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음. 이게 훨씬 그 소리는 폰으로 들으면 더 좋고요. 아니, 근황 소개나 얼른 하세요. 지금 저기 채팅방에다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최강동 교수님이 그 바이럴 루프 사례 뭐 이런 거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몰 그 자사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찐팬 만들면 계속 재구매 사이클을 유도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이번 달 지금 소셜 그 포럼 아직 강사 그 교섭이 확정이 안 됐는데 혹시 그 준비하시면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줌을 쓸 줄 모릅니다. 안 해봤습니다. 간접적으로 고사를 하시는.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오늘 또 일요일 이제 올림픽 오늘 폐막이었죠. 볼거리가 또 줄 것 같네 내일부터는. 정치인들 떠드는 건 하도 이제 식상해가지고 뭐 스트레스만 쌓이고 봐봤자 뭐 또 좀 재밌는 거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 휴가 막바지인데요. 그 건강 관리 마저 잘 하시고 그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이.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정 대표님, 제가 질문한 거 팬데믹 선순환 바이럴 루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 뒤에 팬덤이 또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구매자가 거기다 댓글 달거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팬덤은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엑기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뭐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마일리지를 준다든가 특별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따로 말씀 나누시죠. 예, 예.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끝나기 전에 꼭 말씀하고 싶은 분들 이게 좀 미리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따로 말씀 나누시고요. 예.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예.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